도덕학자 소크라테스가 남긴 명언이 있습니다. 사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 여러분은 바르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이제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사람이 누가 보든 안 보든 네.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쓰레기 하나조차도 누가 안 본다고 해서 버리거나 그러지 않고요. 네. 무조건 이 가슴, 내 양심에 네.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분장실에 마시던 컵. 네? 네. 네, 좀 뒤에 마시던 그냥 거. 버리시던데. 걸렸네? 네네네. 말만. 깜짝 놀랐어요. 네네. 어쩜 저렇게 철판이 두꺼우신지. 그만해. 네. 그래야 잘 사는 겁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그만해. 저 같은 경우도요. 제가 학창 시절에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도덕이었고요. 네. 저희 부모님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공부 못해도 된다. 공부는 중요하지 않다.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공부를 안 했죠? 공부를 안 해서 공부를 못했지만 바르게 잘 컸어요. 네. 엄마 아빠 사랑해. 아이고 좋다. 사실 근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거 네. 누가 모릅니까? 네. 바르게 살아라는 거 누가 모릅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 실천하기 힘들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 이효리 씨 남편 이상순 씨의 네. 제가 영상을 보고 깜짝 놀라서 뭐죠? 제가 모티브로 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분이 그 상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색칠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다 칠했는데 갑자기 안쪽을 막 칠하고 있더래. 그 이효리 씨가 와가지고 아니 밖에 보죠. 안에 누가 보냐고. 누가 아냐고. 그랬더니 내가 알잖아. 딱 그 말에 야 도덕은 남이 알아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부끄럽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구나. 그거는 도덕 양심보다 그냥 자기 만족 아니에요? 자기 만족이지만 자기 만족. 아니 도덕 양심도 누가 안 보잖아요. 그럼 우리 안 지킵니다. 쓰레기도 그러니까 들고 제가- 있는데 누가 안 보잖아 그냥 버려버려. 그렇죠. 예, 우리 그게- 침도 안 보잖아 그냥 뱉어버려. 근데 남이 보든 안 보든 내가 알잖아요. 네.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 도덕이 지켜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동이 아까 오다가 지렁이 밟았죠? 지렁이 안 밟았어. 지렁이를 하나네. 잘했어. 복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 얘기하고 이거 방송이 나왔나? 네, 말씀해 주신 대로 현실은 그렇게 사실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한데요. 특히 요즘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경쟁에, 입시 위주의 경쟁에 치우쳐진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도덕을 배우고 받아들여야 할지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교육자 신희정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오늘 이렇게 다시 보면서 굉장히 편한 마음으로 왔어요. 네. 너무 도덕을 얘기하면서 즐겁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간 적이 얼마나 오랜만이었죠. 네. 오늘 또 오프닝도 되게 즐겁게 열어주셔가지고 네. 오늘 강연이 즐거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일주일 동안 또 이렇게 강연을 기다렸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선생님, 사실은 요즘 시대에는 도덕 가르치는 게 사실은 좀 이렇게 쉽진 않을 것 같거든요. 요즘 이렇게 아이들 실제로 가르칠 때 좀 이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으신가요? 어려운 힘든 부분 부분. 있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제 강의가 정말 저희 고민, 정말 현장에서 도덕 가르치기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점을 제 나름대로 대안을 찾아본 그런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제목이 네. 자 보시면 네. 붓다의 대화법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들어는 봤는데 정확하게 제가 잘 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붓다의 대화법을 도덕 교육에 이렇게 가져왔을까요? 오늘 방금 명선 씨가 뭐가 그렇게 힘들었냐 그런 부분하고 연관이 있어요. 이제 이미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지난 시간에 그리고 오늘 아나운서 강민경께서 말해 주신 부분에 입시 위주의 사실 도덕을 학생들이 정말 소중하고 정말 우리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까 현장에 이제 있으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어려움이 도덕이라는 걸 강요할 수 없는 시대에 살면서 도덕을 계속 강조해야 된다. 오늘 사실 세 분은 제가 오프닝에서 도덕 없이도 살 분 같아요. 네. 안 그러세요? 아나운서님? 도덕이 없으면 네. 지금 4명인데 3명이나 했거든요. 한 명이 누굴까 지금 찾고 있습니다. 누구는 도덕이 필요한 사람 누군가. 네. 네. 그래서 사실은 동양의 이제 유교 덕분에 저희가 이제 교과로서 도덕 교과를 이제 만들어서 학교 도덕 교육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도덕을 앞장서면서 도덕이 필요해, 중요해라고 말하기 굉장히 힘든 시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정말 중요한 건 마음의 문제가 저는 학생들한테 진짜 중요한 게 아닐까? 근데 이 두 가지를 불교와 접점을 하면 찾을 수 있었어요, 제 나름대로. 그 많은 종교 중에 네. 불교랑. 네, 근데 종교로 보기보다 예. 저는 이제 불교를 저희는 이제 교과 내용 안에 불교 윤리 사상이라고 하거든요. 종교로 불교를 보기도 하지만, 배워요. 예, 뭐 유가, 그다음 유교, 도교, 뭐 도가와 같이 불교도 하나의 윤리 사상으로 봐요. 예, 그래서 사실 요 두 가지를 불교 붓다의 대화법으로 그 접점을 찾을 수 있는데 그게 뭘까요? 어렵죠. 네. 제가 예, 대화? 지금 박건 씨는 뭔가 아이디어를 탁 찾으셨는데 네. 사실은 제가 어려움이 가장 큰 게 학생들이 관계 맺기를 굉장히 어려워해요. 아, 요즘. 네, 정말로. 사실은 어른들도 힘들어하지만 어린아이 때부터 청소년 시기까지 굉장히 관계 맺기,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더 어려워졌어요. 정말. 그리고 실제 삶은 도덕적으로 살면 뭔가 손해보고 네. 예, 이제 그런 게 학생들한테 현실과 괴리되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 고민을 이제 제가 찾아봤는데 일단은 불교는 어렵다는 선입견을 좀 버리셔야 돼요. 제가 들어올 때 보니까 박관님께서 불교 어려운데 하면서 이동엽 씨가 예습을 해왔다고 좀 했거든요. 공부해옵니다. 네. 네, 불교 공부해 공부해왔죠. 오더라고요. 네. 이런 사람입니다. 네. 네. 불교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죠? 우리 석가모니죠. 석가모니. 석가모니. 네, 석가모니 어떤 사람으로 알고 계세요? 일단 인도의 왕으로, 네. 왕자로 알고 있었는데.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네. 이웃 나라에 예쁜 여자랑 네. 결혼시키면 아마 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시켰는데도 그걸 포기하고 네. 예, 부처님이 됐다는 쉽지 거죠. 않죠. 그러면 그렇게 결정하는 정말 예, 아주 좋은 걸 오늘 예습을 해오셨는데 네. 붓다, 사실 부처 붓다의 두 표현은 같은데요. 그렇죠. 인간적인 모습으로 역사 한 2,500년 전에 네. 역사적 인물로서 네. 이제 를 조명할 때 붓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그래서 학생들한테 부처보다는 붓다라는 붓다. 표현을 저는 붓다. 했습니다. 붓다. 네, 네. 네. 그래서 오늘 학생들이 사실 요즘에는 정말 돈 많이 벌어서 빨리 조기 이제 퇴직하거나 네. 맞아요. 네, 쉽게 빨리 부자 되는. 그래서 주식도 요즘 학생들 많이 하고 있는 거 알죠? 그래서 돈 그렇습니다. 벌기가 아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고 물질의 가치가 중요해졌기 때문에. 근데 붓다는 왜 왕이라는 권력과 부를 버리고 도대체 그걸 다 버리고 뭘 찾았을까요? 뭔가 깨달음? 어떤 그렇죠. 깨달음일까? 내용이 중요합니다. 무엇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고통에 대한 깨달음. 네, 맞습니다. 역시 예습을 해야 됩니다. 고통. 네, 네, 고통입니다. 고통에 대한 깨달음. 오늘 진짜 준비한 게 좋아. 있는데, 역시 이가모니. 예, 이가모니. 이가모니. 네, 맞습니다. 맞아요. 모니가 깨달은 성인이란 뜻이거든요. 석가족의 깨달은 성인, 석가모니면 이가모니. 네, 오늘 수업을 다 듣고 나면 이가모니 되시죠. 부끄럽네요. 네. 사실은 불교의 인간관은 고통스러운 존재라는 데서 출발해요. 불만족스러운 그 고통이 막 이렇게 이제 극악한 고통부터 시작해서 그까지 있지만 아직 뭐 불만족스러운 그러니까 그런 일상의 불만족스러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극악스러운 이제 그 고통까지 다 포함하는데요. 사실은 이 고통이 굉장히 중요한 도덕 교육의 중요한 배움의 기제가 될 수 있어요. 이걸 좀 이해하시겠어요? 저는 박건님은 뭔가 지금 했습니다. 저분이 제일 잘 알죠. 지금 고통 속에 사니까. 네, 네. 지난주에 되게 힘들어하셨는데, 네, 뭔가 인간, 네, 맞습니다. 고가 왜 배움의 기제일까요? 고통이 왜 배움의 기제일까요? 뭔가 배울 수 있게 만드는 이렇게 네. 뭔가 기회? 네. 그런 표현으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저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네. 또 우리 제자들이 또 공부해야 되니까 제가 괜히 입을 놀리지 않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예. 아, 역시 이가모니네.
괴로움을 없애고 싶어서 네. 이제 연구를 하게 돼서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지. 네. 딱 정답. 아, 정답이네. 네. 역시. 네.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알고 네,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네. 우리가 일상에서 뭔가 고통스럽고 괴로운 순간에 이게 어떤 상황이 놓였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가 사실은 마음을 주목하게 되는 순간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대부분 해피해요. 맞아. 오늘 박건님 뭐 마치고 주말에 라이딩 타러 간다고 하셨는데 네. 괴로운 일을 벗어나려고 여행을 가거나 뭐 네, 맛있는 걸 먹거나 아니면 요거 하죠. 네, 드링킹 네. 하죠. 그거는 해피일 뿐입니다. 해피. 잠시 이렇게 네. 떠났다가 다시 그럼 돌아오면 해피는 또 안 괴롭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통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우리가 보통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 네. 맞닥뜨리고 싶지 않죠. 그쵸. 그 회피하고 싶죠. 우리가 이제 연애도 회피 스타일을 제일 여자들이 싫어하거든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뭔가 이제 보고 싶지 않은 거, 그냥 네. 그냥 피하고 싶은 거. 네. 이런 느낌? 나에게 안 왔으면 좋겠고. 네. 해피하면 해피하지 않습니다. 네, 와, 뭔가 오늘 이가문이 맞습니다. 네. 뭔가 네. 지금 우리 사회에 언제부턴가 행복주의, 그 행복을 계속 강조하는데요. 네. 사실은 행복이라는 그 뭐 반대되는 면은 불행이잖아요. 네, 맞아요. 불행 뒤에 우리 심리적으로는 고통과 불만족이 숨어 있어요. 불행했었던 네. 거구나. 근데 사실은 이 고통과 괴로운 그 일상 상황에서 내가 왜 이렇게 괴롭지? 왜 이렇게 불만스럽지? 라고 직면해 보는 거. 그게 저는 마음을 직면하는, 마음을 들여다보는 이제 도덕 교육의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부처가 깨달았던 아까 박건님께서 부처가 뭘 깨달았다고 했는데 네. 부처가 깨달은 거는 연기입니다. 연기. 맞아요. 연기? 연기가 뭐죠? 연기. 뭘까요? 그 이제 그 연기 뭐지? 뭐 피면 나는 연기가 아니고 네. 연기가 뭐죠? 저 밑에 딱 연기. 써놨는데 무슨 기인데 네, 연기. 예. 성찰이죠. 성찰이네. 성찰일까요? 도덕적 성찰? 혹시 탐구? 이제 연기를 우리말로 부르냐면 상호 의존에서 생기고 사라지고 모든 것들은 상호 의존에서 생기고 사라진다는 뜻으로 네. 쉽게 설명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연이네, 연. 괴로움도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아, 인과관계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인과관계죠. 인과관계. 네. 그래서 그 괴로움을 직접 들여다볼 때 자기가 자기 원인을 알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에서도 직접적으로 도덕이란 말은 쓰지 않지만 네. 그 비슷한 말로 계율이 있어요. 계율이 있다. 네, 계율. 오계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네. 오계. 네.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네. 말아요. 네. 살인하지 말라. 살상하지 마라. 네네. 예.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 보편적인 도덕이라고 하죠. 네. 그 오계에서 개는 사실 자율적으로 사실 불교에 입문할 때 자기가 지키겠냐 하고 사실은 이제 출가한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더 지킬 게 많아요. 한 300개? 와. 200개에서 300개? 네. 그리고 그걸 율이라고 하고 율장이라고 따로 그걸 기록해 놓은 경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왜 현대 도덕교육에 불교를 가져왔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예. 방금 얘기한 것처럼 고통을 마주하는 내가 왜 이렇게 괴로울까 일상에서 그리고 아까 연기라는 말은 어렵지만 제가 쉽게 얘기해서 상호 의존에서 생기고 사라지고 내 마음이 이렇게 불편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왜 그렇지? 자기가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 예. 그리고 이게 한순간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천천히 순차적으로 자기가 일상에서 문득문득 괴로운 순간이 다가올 때 자기 스스로 그걸 깨우쳐 나가는 그걸 제가 차제적 마음 발달이라고 제가 정리를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어렵나요? 네. 처음 들어보는 단어. 네, 단어들이 어렵습니다. 단어들이 다르죠.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사실은 현장에서 네. 이렇게 수업만 하고 현장에서 제가 학생들만 가르쳤으면 이렇게 네. 개념으로 정리하기 어려웠을 텐데 네. 제가 이제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서 공부를 하면서 네. 제 나름대로 이렇게 네. 용어를 정리해서 다소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배운 척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네, 돈 들였다 이 얘기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네. 제가 고민을 정말 많이 했다. 도덕교육하기 정말 어려워서 네. 제 나름대로 저를 납득시키는. 사실은 아까 도덕을 가르치기 너무 사실 힘들어서 제가 사실은 도덕을
가르침을 포기하고 다른 과목을 가르쳐야 될까 고민한 적도 있었어요. 오, 그 정도로. 정말 힘들었어요. 도덕이 제일 어려워요. 네. 그래도 회피하지 않으셨네요. 네. 그래서 제가 공부하고 깨달은 길대로 제가 정리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오늘 붓다의 대화법이라고 사실 불교에서 어려운 부분은 교리 부분이라고 아까 말했던 연기나 이런 것들 또 박권님께서 오늘 직전 들어오기 전에 윤회에 대해서 막 궁금해해서 윤회 네. 얘기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관심이 붓다가 네. 도대체 그 힘들고 고통받는 이런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쳤을까? 네. 네. 근데 저는 한켠으로 생각해 보면 왕이었잖아요. 네. 왕이 가르치면 웬만하면 웃습니다. 그쵸. 왕이 가르치면 웬만하면 들으려고 하고 만약 붓다가 정말 밑에서 올라왔다면 어땠을까? 과연 붓다의 가르침을 들었을까에 대한 고민도 좀 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제가 방금 이동엽 씨가 왕이라는 표, 왕자라는 표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만났어. 예. 어디서 나타나요? 보통 그렇게 되면 지나가는 사람이 왕입니다, 왕. 왕이에요, 이렇게 그쵸? 해주겠지. 예. 근데 석가모니는 사실은 본인이 모든 걸 버리고 떠나서 아, 그래요?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네. 사실 우리가 얘기하면 거지예요. 아, 그래요? 다 버리고 근데 아무도 몰랐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간 거예요? 몰랐어. 네, 그리고 나중에 깨닫고 난 다음에 아주 특이한 건 옆에 내가 너무 깨달은 성자인데 오늘 한번 내가 가서 가르침을 듣겠다. 네. 그래서 솔직히 이동엽 씨한테 가서 이동엽 씨가 어디 있나요라고 물을 정도로 표가 안 났어요. 그래요? 그래, 네. 그 정도였어요. 저는 그래도 왕이니까 보여주면서 나 왕이다. 네. 하면서 시작한 줄 알았지. 네. 행색도 그렇게. 네, 했고. 행색도 사실은 다 버리고 왔기 때문에 누더기 가사를 입고 그랬어요? 맨발로 네. 아, 그럼 붓다님, 저 죄송합니다. 다시 인정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몰랐네요. 그래서 그 분이 왕이라고 해서 가르침을 들었던 게 아니라 중요한 건 그 방법에 있었어요. 근데 그 방법이 스킬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단순히 스킬이나 방법을라고 얘기하면 어떤 이제 수단 방법으로 생각하는데 붓다는 정말 자기가 걸었던 자기가 정말 왜 내 마음을 이렇게 괴롭지? 왜 인간이 이렇게 괴로운 존재로 살 수밖에 없어? 이것 때문에 왕, 권력, 부를 다 버리고 왔거든요. 굉장히 철학적 인간이죠. 네, 대단하다. 인생을 걸었다고 보면 돼요. 모든 걸 버리고. 왕인데 뭐 그래 힘든 게 있었을까 싶네요. 그렇죠. 네. 아이러니죠. 네. 네. 근데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주변에도 부자라고 해서 괴롭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네. 그렇네요. 저분 보니까 그렇긴 그래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의 권력을 쥐었다고 해도 대통령이라고 해서도 네, 마찬가지잖아요. 맞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붓다가 도대체 자기가 괴로웠던 그 마음을 해소하는 그 길을 어떻게 가르쳤냐면 바로 대화로 가르쳤어요. 대화. 대화. 네, 대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인간답게 해라. 이렇게 해라. 양심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도덕을 먼저 강요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요? 그게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대단하지 않나요? 네. 네. 그러니까 가르치지 않고 그냥 느끼게 계속 만드는 네, 그런, 맞습니다. 그런 방법이네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했을까요? 가르치지 않으려면 주로 어떻게 하죠? 몸으로 보여주죠. 본인이 보이죠. 네, 자기가 맞습니다. 실천하는 모습. 네. 네, 실천하면서. 네, 그래서 깨닫고 난 다음에도 네. 똑같이 깨닫기 전과 똑같이 살았어요. 거리에서. 똑같이. 그다음 이동엽 씨가 아까 내가 깨달았어. 선생이야. 물 갖고 와. 밥 갖고 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렇지. 그래서 그게 정말 대단한 이제 가르침의 네. 모습이죠. 방법이죠. 감동을. 네. 네. 그래서 그것도 있지만 몸으로 보여준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가르칠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말, 언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대화를 했다고 하면 예. 어떤 방식으로? 존칭. 질문. 네, 존칭도 썼지만 질문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네. 계속 물어보면서. 네. 질문.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게 공부로 생각하지 마시고 초기 경전이라고 붓다가 살았을 때 그 당시의 가르침을 다 암송해서 기록한 경전이 있는데 네. 그 사례를 좀 갖고 왔어요. 네. 첫 번째 사례는 탄디사카라는 이제 수행하러 온 제자예요. 근데 이제 불교에서 중요한 거는 감각적 쾌락을 느끼면 이제 그건 수행이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사진에 보면 누가 자꾸 떠올라요? 여인. 여자. 네, 그렇죠. 여인. 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한테 사실 가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렇게 수행하러 왔는데 여자가 자꾸 떠오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말 못하죠.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제가 오늘 한 대표적인 사례를 3가지를 들고 왔는데 붓다는 이런 상태에서 뭐라 하지도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는 환속해서 그냥 쾌락적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보통 선생님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종아리 걷으라. 네. 종아리 걷으라. 일단 네가 네, 뭘 편하구나. 하겠죠. 네. 몸이 많이 편해졌어, 네가. 네. 근데 와 이렇게까지 온 것도 아깝지 않냐? 네. 막 이렇게 할 건데 그렇지 않고 붓다께서는 비유를 썼어요. 감각적 욕망은 꿀처럼 달콤하지만 그 끝은 칼날과도 같단다. 다 변하는 거다. 무쌍한 거다. 예, 아름다운다 한 순간이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마음이 괴로울 때 그 괴로운 마음을 보라고 하잖아요. 네. 그 순간에 네 마음을 알아차려라라고 말해줘요. 이것도 이렇게 뭐 해라라는 이제 당위나 이런 게 아니라 질문답으로. 그래서 스스로 선택하는.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하나 소개하고 싶은 게 이 대표적인 말룬끼야 뿌따라는 말이 좀 웃기죠 이름인데. 네. 근데 이 제자는 붓다에게 찾아와가지고 붓다 선생님 죽어서도 영원히 사나요? 그리고 사후세가가 있나요? 뭐 이런 질문을 막 했어요. 보통 이런 질문하면 학교에서 보면 어떻게 할까요? 쓸데없는. 그쵸. 쓸데없는 질문하지 마라. 죽는 거보다 야 지금 네 살아있는 현실에 그쵸, 집중해라. 그쵸. 네. 네 삶이나 잘 살고 얘기해. 네, 맞습니다. 네, 네. 지금 똑같이 그렇게 대부분이 하게 되는데 현장에서 저도 그렇게 해요. 근데 또 붓다께서는 어떻게 했냐면 물어봐요. 너의 그 질문이 그래. 네가 고통을 해소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니? 되냐?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보니까 이 질문이 자기 고통을 해결하는 도움이 안 되거든요. 오히려 가중시켜요. 네. 궁금하고. 그리고 말룬기야 붓다는 얼마나 궁금하면 이거 말 안 해주면 다시 한속할 거다라고 엄포도 놓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붓다는 뭐라 하지 않고 오히려 또 비유를 써요. 독화사의 비유로. 딱 떨어지네. 네. 저 한번 거기서 보이세요? 독화사의. 네, 보여요. 예. 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독화살을 맞은 자가 누가 네. 쐈는지 어떤 화살인지 따지기만 하고 치료를 미루면 죽고 만다. 네. 지금 네. 쏜 사람 잡아서 막. 네, 빨리 뽑아야 되는데, 네, 이걸 어디서 날라왔고 누가 쐈고 이거는 무슨 철로 만든 거지? 보통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더 괴로워진다는 거예요. 치료해야지. 네, 치료해야지. 근데 뭐라 하지 않고 깨닫도록 이렇게 대화로 질문하고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스스로 납득하도록. 그리고 제가 또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건 본인의 친아들입니다. 라울라. 네, 맞아. 라울라. 네, 이름이 라울라인데 네. 우리말 뜻은 족쇄 멍해라는 뜻이거든요. 라훌라가 네. 아들을 어떻게 족쇄를 그렇게 채웠네? 그쵸. 왜 그랬을까요? 얘 때문에 자기가 정말 뭔가 해탈할 때 도움이. 네, 좀 출가를 네. 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이름의 의미를 족쇄라고 지었어요. 아들을. 네, 아이고. 족쇄, 뭐 걸림돌, 뭐 네. 이런 뜻을 라울라. 가졌어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아버지를 따라서 이렇게 그러니까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거든요. 네. 이렇게 어린 나이에 들어서서 이 어린 나이에 라울라를 가르칠 때 붓다는 어떤 방법을 쓰셨는지 보면 기가 막힙니다. 네. 라울라가 거짓말을 자꾸 해요. 어리니까 재미삼아.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와서 뭐라 해야 되겠죠. 일단 이동엽 씨는 아들 뭐라 잘 안 하세요? 뭐라 야단. 합니다 저도. 막 거짓말을 계속해. 거짓말해. 그러면, 네. 어떻게? 코 길어진다고 일단 얘기해. 코 엄청 길어진다 너. 네. 아빠 못 줄여줘 그거는. 네. 그러면 네. 이제 거짓말 안 합니까? 그건 어릴 때 먹혔는데 지금은 지금 안 먹히죠. 지금 안 먹히더라고. 아빠 코 안 길어지더라고. 아빠 모르는 거짓말 많이 해봤는데 네. 코 안 길어져요. 네, 깜짝 그렇지, 놀랐어. 그렇지. 네. 그렇지. 그래서 사실은 라울라를 자꾸 거짓말하는 이 라울라를 어떻게 가르칠까 고민했겠죠. 아, 너무 고민되네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라울라가 사실 출가를 한 게 아버지처럼 깨달은 성자가 되고 싶어요. 마음 안에는 욕구가 있어요. 네. 마음 안에 이제 여자도 좀 만나고, 네. 놀이기구도 좀 타고, 네, 네. 뭐 그래서 나가려고 했겠죠. 그런 마음도 있지만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아, 그럼 좋은 마음이네. 네. 좋은 마음이죠. 그게 쉽지 그걸 본 않잖아. 거예요. 그걸 보고 아버지가 이제 옆에 있던 물대야를 엎어놓고 너가 이렇게 깨닫는 성자가 되는데 거짓말을 자꾸 하면 어떻게 된다? 성자가 될 수 있는
씨앗을 자른다라는 거를 그냥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대야에 물을 조금씩 버리고 엎고 이게 몇 번의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깨닫도록 또 가르쳤어요. 그래서 텅 빈 아까 양심 얘기하셨잖아요. 네. 거짓말을 자꾸 하면 양심이 사라져서 결국에는 성자가 될 수 있는 그 토대까지 잘려나간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목표를 이루는데 진짜 중요한 건 뭐다? 기본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질문답으로 그리고 실물 교육으로 가르쳤어요. 네. 그 이동엽 씨도 저기 세수대야 좀 준비해갖고 아들한테 좀 보여줘요. 물도 좀 이렇게. 진지한 면이 필요해요. 그래. 네. 피노키오 하지 마. 네, 피노키오 하시면 안 되고 세수대야 단계에 하라고. 따라서. 그래서 발달 단계가 필요하다니까요. 마음에도. 그렇네요. 피노키오가 통할 때가 있고 피노키오가 안 통할 지금 때가 안 있어요. 지금 안 돼. 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 붓다가 이렇게 가르친 거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가르침과 깨달음의 일체화. 본인이 깨닫기 전과 동일한 거. 그다음에 마음을 여는 대화.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네. 그리고 스스로 깨닫도록. 아, 전 야단치거든요, 좀. 저도 야단 많이 칩니다, 정말. 네, 똑바로 해라. 그렇게 하면. 근데 그걸 이제 붓다 대화법을 통해서 제 나름대로 이제 노력하면서 찾고 있는 거죠. 네,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을 보고 자기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자기 삶을 바꿔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중요한 거 붓다는 고통을 말하지 않았어요. 고통을 해결하는 길 완전히 평화롭고 행복한 길을 안내했거든요. 해탈. 네, 해탈. 자기가 자기 스스로 벗어나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 붓다의 대화법의 구조를 이제 이렇게 분석한 건데 이제 이것도 조금 어려우니까 제가 설명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내용은 동일한데 표현이 조금 다른 것뿐이에요. 네. 형식과 내용이 일치한다는 말은 아까 있는 그대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삶과 깨달은 내용과 동일하게.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스승과 제자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예요. 혹시 박건님 저번 시간에 네. 도덕 선생님이 기억난다고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 선생님으로 배웠던 내용이 기억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뭐가 지금 기억이 남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선생님이 저한테 베풀었던 네. 그런 행동들이 기억이 나죠. 그렇죠. 그 선생님이 마음이잖아요. 네, 겪어보지 못했던. 그렇죠. 그래서 기억이 오래 남죠. 인신정심이라고. 네. 그게 사실은 이런 교육에 있어서 관계를 먼저 올바른 관계 형성이 되고 난 다음에 가르침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학교 교육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이제 중요한 그리고 또 진지한 또 재밌어야 되고 의미도 있어야 되고 네, 그래서 사실 제 나름대로 붓다의 대화법을 이렇게 이제 소개를 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제일 첫 번째 법의 실현이라고 했잖아요. 네. 말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선생님들이 이제 조금 간과하고 있는 게 모든 수업과 교육은 학생들이 있어야 가능해요. 그렇지. 네. 특히 도덕 교육은 네. 말로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아까 처음 있죠 실천이죠. 본인의 스스로. 그래서 그건 스스로 자기가 어떤 행동을 스스로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데 있지. 네. 제가 오늘 뭐 강의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네. 그게 학생들한테 바로 실천이 된다고 하면 저는 사실 사이비 고주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붓다의 대화법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제가 도덕 교육의 이제 의의를 계속 이제 좀 밝히면서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저희 보면 이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좀 와닿으세요? 네. 명선 씨 붓다가 어때요? 될 수 있으며 누구나 붓다가 될 수 있다. 네, 네, 그리고 동의하세요? 붓다를 너무 성인으로 생각하지 말고 네.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깨달음과 그러니까 불만족과 고통을 알아차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다. 마음을 들여다보는 마음 공부 네. 그리고 그게 성찰과 연결시켜서 제가 일상에서 실천을 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오늘 도덕주의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네. 올바르게 해라, 뭐 잘 살아라 하는데 이제 사실은 붓다의 이런 계율이나 도덕은 반드시 그렇게 실행했을 때 행복이 따라와요. 예. 부처의 가르침이 별게 아니라 모든 악행을 하지 말고 선한 행동을
일상생활에서 하고 네. 그리고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 그게 부처의 가르침이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려면 일단 자기 마음을 들여다봐야 되겠죠, 계속. 그 일상에서 가능할까요? 근데 일상에서는 좀 가능하지 않는 게 네. 어쨌든 이런 말씀 듣고 이제 착하게 행동해야지 하고 착하게 행동하다가 어떤 나쁜 일이 딱 벌어지잖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착하게 했는데도 아니 뭐 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아예 안 해. 이런 인간의 마음으로 또 다시 돌아오니까 그쵸. 네. 또 반성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이 반복의 어떤 삶을 계속 살고 그러니까 있지 우리 않을까. 선생님께서 처음 아까 우리 방송 시작하기 전에 도덕 교육하기 참 어렵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이유가 뭐냐면 네. 우리가 어렸을 때 물에 빠진 사람 도와줘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네, 네. 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누구 잘못 도와주다가 제가 덤탱이 쓸 수 있고 네. 뭐 이렇게 밤에 뭐 술에 취해서 쓰러져 있는 여자를 도와줬는데 오히려 성희롱범으로 몰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나를 위해서 그런 행동을 안 하는 게 도덕적으로 맞느냐 그런 갈등을 좀 하게 돼요. 지금 여기서 조금 더 예, 선생님 어떻게 덧붙이자면 교육을 시켜야 선생님 되죠? 요 하나 덧붙이고 싶어요. 요즘에 저희 동네에서 지금 이슈거리가 뭐냐. 보통 우리가 어릴 때 아이들한테 하잖아요. 어른들이랑 좀 힘드신 분 있으면 도와줘라 얘들아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네. 요즘에 그거를 이용해서 어른들이 얘들아 좀 도와줘 하고 납치를 하려고 하는 맞아요. 어떤 뉴스가 몇 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애한테 누가 도와달라고 하면 네가 돕지 말고 경비 아저씨한테 말해라든지 그래,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게 교육이 맞나? 그러니까 선생님 이게 시대에 따라서 도덕 너무 무서운 거예요. 또 변하게 교육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쵸. 아무래도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어려워. 기본적으로 이제 손해 내가 도덕적이면 손해 볼 수 있다.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계산법이라는 걸 자기가 이제 자기 인식을 해야 돼요. 아니 근데 좋은 분 도와주려고 따라갔는데 할머니 따라갔는데 할머니가 데려갈까 봐. 그래서 이게 손해가 아니라 그건 인생이 망쳐질 수 아니 있으니까. 이제 그런 케이스는 이제 일단 자기를 지키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까 이동엽 씨가 경비 아저씨한테 하도록 해라 이러면 좋은 건데 기본적으로 커 나가면서 손해 본다라는 인식을 해두면 결국에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할까요? 각박해지죠. 네, 네.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럼 그런- 일단은 그냥 네. 도와주는 쪽으로 교육을 네. 계속. 그러니까 예를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누가 쓰러져 있어도 그냥 지나가거든요. 네. 이미 그렇게 돼버렸어요 네, 사회가. 네, 네. 그래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에서 살고 싶니?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미래 세대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우리가 아이를 키울 이제 그런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떠올려 보면 다 똑같지 않나요? 네. 근데 내 아이만을 위하고 내 것만 챙기고 자꾸 내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자꾸 그런 식으로 한다면 결국에는 어떤 사회가 될지는 이제 상상만 해봐도 아시겠죠. 그래요? 진짜 그런 세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저도 아이를 3명이나 키우지만 부모들도 힘들어.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학교 도덕 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교육을 좀 강화 다시 시켜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보편적인 도덕을 볼 거냐, 아니면 네. 개인적인 주관적인 도덕을 볼 거냐. 네. 근데 그게 두 가지가 같이 가야죠. 보편적인 기본적인 것들은 이제 지키면서 아까 5개 얘기했잖아요. 5개만 잘 지켜도 사실은 우리 사회가 살만해요. 네. 거짓말하지 않고 네. 살생하지 않고 네. 도둑질하지 않고. 5개. 네. 근데 그것조차도 사실 자기의 이기심으로 뭐 하여튼 자기의 욕망으로 문제가 생기잖아요. 저는 이런 네. 걸 좀 권선징악 우리 어릴 때 막 조선시대는 이때 보면 옛날 얘기하면서 이렇게 착한 일 했더니 나중에 그 칭찬받고 잘못하면 벌 받는다 이런 것처럼 그걸 듣고 뭐 자기들은 느끼니까 그렇게 살아왔을 건데 요즘 세상을 보면요. 맞습니다. 나쁘게 산 사람들 더 잘 살고 네. 있고 막 좋은 집에 살고 네. 열심히 살았던 사람 더 힘들게 살고 그걸 막 뉴스에도 틀어주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걸 그래, 가르쳐줘야 맞아. 되는 것 같아요. 참. 이게 매체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데 그거 몇 가지 때문에. 네네. 근데 이제 불교가 가르쳐준 핵심은 그 물질에 대한 욕망을 계속 쫓아가면 결국에는 자기도 괴롭고 타인도 괴롭게 한다는 거. 다 힘들어. 예. 네. 그래서 불교에서는 사실 제가 이제 불교의 내용은 오늘 굉장히 이제 거의 다루진 않았는데 남도 이롭고 타인도 이로운 자리 이탈하고 중도의 길을 학생들이 스스로 깨달으면서 일상에서 네. 뭐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면서 이타적 삶을 강조하진 않아요 불교가. 그래서 그런 법을 이제 저는 불교에서 찾아서 학생들과 수업 안에서 안내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네. 지금 이제 오늘이 조금 제 나름대로의 사실 현장의 어려움을 이론으로 정리하려고 하니까 다소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 네. 제가 다음 강의를 예. 사실은 우리가 오늘 붓다가 대화의 달인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붓다가 남긴 대화편을 저는 대화편이라고 하거든요. 경전이라고 하지 예, 예. 않고
금강경과 수신결도 다 대화편으로 되어 있어요. 와.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학교에서 정말 어떻게 가르칠까 현장의 이야기를 좀 적극적으로 하면서 제가 오늘 얘기했던 붓다의 대화법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네. 네. 혹시 오늘 조금 어려웠다면 뭐 질문 같은 거 있을까요? 아니 다음 시간에 지금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네, 다음 강의가 그러니까 금강경도 19경이니까 네. 네. 밥 먹고 금강경 알려주세요. 네. 아, 제가 네. 네, 불교가 예, 예. 즐거워지는 게 여기 와서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불교를 즐겁게 웃으면서 네. 할 수 있구나. 그렇죠. 덕분에 네. 오늘도 즐겁게 우리 강의를. 선생님 강의 갈 때 저희를 네. 패키지로 좀 데리고 다니세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저도 깔깔깔 영광입니다. 네. 네, 이렇게 도덕교육 얘기하면서 네. 즐겁게 얘기하기가 네. 정말 좋은 시간입니다. 아, 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신희정 선생님과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